안녕하십니까. 둔치과병원 이성진입니다. 여러분들 임플란트를 하려고 치과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시나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플란트 물론 가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 가격보다는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벽에 액자를 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액자를 걸려고 하는데 먼저 못을 받고 액자를 걸면 이런 식으로 액자가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제대로 액자를 걸기 위해서는 먼저 액자를 벽에 대어 보겠죠. 그리고 그 위치에 맞는 못의 위치를 마킹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위치에다 못을 박을 겁니다. 그렇게 못을 박고 나서 액자를 걸면 이쁜 액자가 벽에 걸리겠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 써야 될 임플란트인데요. 대충 못을 받고 액자를 걸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위치에 못을 받고 액자를 걸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만 생각하고 싼 곳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라기보다는 빠르고 대충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언제 이를 넣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임플란트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보철은 어떤지, 이 임플란트는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유지관리는 어떤지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으셔야지 10년 이상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시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에 꼭 이 세 가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임플란트 보철을 넣어드려서 식사를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도 되게 환자분한테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밥을 언제 드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 수술 방식은 어떤지,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지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하는지, 가이드를 써서 수술하는지 가이드를 쓰지 않는지 등등 원장님이 얼마나 경험이 많으신지에 대한 것들을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임플란트 보철은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지, 접착은 어떻게 하는지, 이 보철을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쉬운 시스템인지,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들을 꼭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림과 같이 치아 두 개가 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에 가시면 이 두 개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임플란트를 하면 됩니다 라고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환자분들은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여쭤보실 거고, 비용을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이 임플란트를 어떻게 식립을 하는지, 언제 크라운이 올라가는지 등에 대한 것들은 잘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를 제대로 하는 것이지요. 치아가 빠진 공간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옛날 치아의 형태를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치아의 가운데 중심에 맞는 곳에 임플란트 인공뿌리를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모양의 보철이 완성이 될 것이고요. 치아를 위에서 봤을 때 임플란트는 치아의 가운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고 보철이 완성되어야지 씹을 때 힘이 정확하게 임플란트 인공뿌리에 전달이 되고요.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임플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임플란트를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심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임플란트 인공뿌리의 위치랑 이상적인 치아의 위치는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치아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질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식사를 할 때 씹는 힘의 방향과 임플란트의 중심축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씹을 때 임플란트에 무리가 가게 되고요. 지속적인 임플란트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플란트는 오래 쓸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 추후에 임플란트가 탈이 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씹는 면에서 보면은 임플란트의 중심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임플란트의 크라운이 정확한 힘을 임플란트 인공뿌리에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안 좋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임플란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크라운을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못을 박고 액자를 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위에 상부 보철을 먼저 생각하고 아래쪽 임플란트 뿌리를 식립하는 탑다운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운탑 임플란트라는 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을 하고 그 임플란트 위치에 크라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대충 못을 박고 액자를 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실게요. 이 환자분은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시고 오셨는데 충치 치료랑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위에 임플란트를 2개 식립을 하셨는데요. 왼쪽에 있는 임플란트가 위치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개의 임플란트는 붙어 있고요. 앞쪽의 임플란트는 너무 뒤로 빠져 있고 뒤쪽의 임플란트는 너무 볼 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임플란트 2개는 너무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짚는 면에서 보면 임플란트 이상적인 크라운 위치보다는 앞에 있는 24번 임플란트는 뒤쪽으로 빠져 있고요. 25번 임플란트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을 하기 때문에 보철이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34세의 남성분이 평생 이렇게 임플란트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참 좋지 않겠지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제대로 식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치과에서 식립을 한다고 하면 24번 임플란트는 약간 앞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고요. 25번 임플란트는 약간 입천장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환자분을 보실게요. 27세의 남성분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를 하셨는데요. 앞니 임플란트는 어금니 임플란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앞니 임플란트는 심미적인 사람들 앞에서 웃을 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요. 입안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니 임플란트가 너무 바깥쪽으로 심어져 있어서 임플란트 보철의 모양이 너무 비심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을 하고 위에 상부 보철, 즉 크라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탑다운 임플란트라고 해서 먼저 임플란트의 위치를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크라운을 완성하기 때문에 즉 정확한 위치에 못을 박고 액자를 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이스를 하나 볼게요. 67세 여성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앞니치아 보철이 오래되어서 보기 싫다고 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잇몸이 꺼졌고요. 색깔이 다른 치아와 조화롭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앞니 4개에는 보철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철을 제거를 해봤습니다. 제거를 했더니 앞니 3개에는 다행히 치아가 괜찮았는데요. 이쪽에 치아 1개는 잇몸뼈가 많이 녹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이 치아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뽑기로 하였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멀리서 오시는 분이라서 당일 치료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당일 수술을 하기 위해서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였고요. 다음과 같은 임플란트를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식립하기 위한 수술 가이드를 완성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당일날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리기로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임플란트 인공치근과 크라운을 연결하는 중간 기둥을 넣었고 그 부분을 바로 3D 스캔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였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당일날 오셔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임시치아가 없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급하게 임시치아를 만들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심미적이지 않은 임시치아를 넣어드렸고요. 수술 당일날 바로 임시치아를 제작하기 위해서 스캔을 하였기 때문에 4일 뒤에 다음과 같은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정도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리면 환자분께서는 충분히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환자분은 사회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환자분은 2월 15일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고요. 2월 19일에 다음과 같은 임시치아를 넣어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화면에서는 오른쪽이 되는데요. 임플란트 한 곳에 나사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보철은 전부 다 나사로 연결하는 보철 형식이기 때문에 나사를 넣고 조으면 보철은 체결이 되고요. 나사를 풀면은 보철이 빠지는 시스템입니다. 즉 저희가 원하면 임플란트 보철을 제거를 할 수 있고요. 다시 원하면 끼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즉 유지관리가 매우 쉬운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자분께서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임플란트 보철을 제거를 하고요. 청소를 하고 다시 넣을 수 있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우 좋은 임플란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임시치아가 완전히 체결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한 달 뒤에 오셨습니다. 한 달 뒤에 오셨는데 임플란트랑 뼈랑 골 유착이 충분히 잘 되었고요. 최종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보철을 만들기 위한 스캔 작업을 하였습니다. 최종 보철이 완성되었고요. 매우 심미적인 최종 보철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임플란트 보철 체결 나사 구멍이 있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잘 표시되진 않고요. 환자분께서 원하시거나 혹시 저희가 보철을 풀어야 될 경우에 저 구멍을 열어서 나사를 풀어내면 임플란트 보철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병원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치료 전 사진과 치료 후의 사진입니다. 정확하게 5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환자분께서는 이가 없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고요. 사회생활에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